반갑습니다. 아까 차에서 간단하게 인사드렸는데 저는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이원석이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수업도 같이 듣고 뭐 틈틈이 강의나 이렇게 해설도 하고 그 1, 2기 회장 맡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김철 선생님한테 이제 회장 자리 물려드리고 저 약간 마음 편하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소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예, 이 동네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네는 영천시 인고면 선원 1입니다. 예, 선원 1인데 보통 이제 불황명으로는 대환마을, 황구마을 그래요. 요 산들이 고리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고리 환자 써가지고 대환마을, 황구마을 그러는데 영천에 전에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 세 군데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1. 자천, 2. 환고, 3. 평호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황고입니다. 우리 보통 선원마을 그러면 선원 1, 2 거기에 이제 우리 그 뭐야 저기 함계정사 있는 마을, 그 마을을 주로 얘기하시는데 이 마을이 참 살기 좋았던 마을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선 영일정시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영일정시 중에서 이제 호수 정세아 선생이 물론 아주 중요했지요.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자손들이 이렇게 이제 퍼지면서 많이 넓어졌는데, 호수 정세아 선생님이 많이 중요하시고 그 아들이 이따 우리 갈 때 저기 뭐고 황구서원에 그 정의번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인데 영천성을 수복하고 난 다음에 경주 가갖고 싸우다가 아버지가 아직 탈출 못하신 줄 알고 구하러 다시 들어갔다가 죽어요. 거기서 죽어가지고 난 시체를 못 건지는 바람에 이제 뭐 옷까지 하고 씻었는 거 제문들 모아가지고 만들었는 무덤이 시총입니다. 우리 저기 자양리에 그죠. 거기 가면 시총이라고 있고, 그때 종이 억수가 같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종무덤도 있습니다. 종무덤은 거의 없는데 우리 영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릉에 연하총하고 여기 청로 억수 지묘하고 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첫째 장남이 정의번인데 그러니까 이제 후사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거기 이제 네 번째 동생 그 정수번의 둘째 아들이 정호래입니다. 그 양자로 들어가요. 양자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대를 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정호래 선생이 정말 많은 일을 했는 게, 여기 이제 호세 정세아 선생이나 아니면 그 아들 정의번 선생 그 정년을 올렸는 게 나라에 상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정년문을 내려달라고 정년 올리신 분이 이분이세요. 그 선원마을에 처음에 이제 입향주시기도 하고, 선원마을이 그분부터 출발이 됐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여기 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고 대내실, 죽곡에 가면 대내실 못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자양에서 이 선원마을로 이거 해가지고 그 대전에 다니시다 보니까 그쪽에는 물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거기다 대내실 못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 집안일도 또 아주 많이 하셨는데, 그래 그분 아들이 또 3남매가 계세요. 그래 보면은 이제 뭐고 정시상, 정시교, 정시심인데, 그 첫째 아들이 어디 살았나 그러면 첫째 아들 대전, 지금 호수정택이 대전에 있잖아 그죠. 첫째 아들 대전에 사시고, 여기는 둘째 아드님이 정시교라는 분이 이 마을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 아들이 정시심인데 그분이 선원마을에 하시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제 거기 뭐 함계정사, 그 함계정석달 선생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셋째 아드님의 장남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이래갖고 선원마을이 아주 커졌는데, 그 또 그 석달 선생님 아들이 첫째 아들이 매산 정준기 선생 잘 아시지요. 매산 정준기 선생이 그때 천연두가 발생했어요. 우리 코로나 왔던 것처럼 천연두가 발생을 하니까 살기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장남이 지금 외국 마을로 이거 해가지고 거기에 터를 잡으셨고, 둘째 아들은 자천에 가면은 고암동구라고 고암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천 그 뒤에 가면은 옷 앞에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은 글로 가시고, 셋째 아들 정중보 선생이 선원마을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셋째 아드님이 왜 후손들이 주로 이제 선원마을에 저기 선원 1, 2에 있고, 여기는 둘째 아들에 있는데, 근데 이 집안에서 보니까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일찍 돌아가셔갖고 선원보다는 지금 하여튼 뭐 후손들은 좀 적기는 한데, 하여튼 그래서 아마 이 마을에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온 곳은
이게 지금 선정사입니다. 절 이름은 선정사거든요. 그래 왜 유명하냐 그러면은 그 선원동 철조 열애 자산 그래가지고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보물 제 513호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예, 외우기 쉽죠. 보물 513호인데 오늘이 5월 13일 날 그 답사를 그날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불이 왜 귀하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잠깐 동안 만들어졌어요. 주로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은 당나라에 유학 갔다가 오신 분들, 스님들이 그 당나라에는 철불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 신라 말에서 고려 초 사이에 그 철불 만든 게 조사되는 게 16개밖에 없습니다. 16개인데 6개는 거의 뭐 파손이 돼갖고 못 쓰다시피 하고 지금 10개가 남아 있어요. 그럼 마침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그 경주박물관대학교 같이 공부하고 지금도 모임하는 친구가 그 DMZ 평화 둘레길 그걸 이제 걷고 있는데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도피안사라고 철원에 거기에 철조 비로자나불 자상이 있어요. 그건 국보거든요. 근데 10개 중에서 여기는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시대도 우리 고려초입니다. 고려초로 이제 했는데 다른 데는 멀쩡하거든요. 근데 손하고 발이 이렇게 없어졌는 거를 좀 떼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 갖고 다른 것보다는 이제 좀 비례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보물로 지금 돼가 있는데 그 여기에는 원래 이제 선정사라고는 절이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는 굉기사라고 그 넓을 굉자 굉기사라는 절이 있었거든요. 그래 아마 절이 훨씬 넓었을 것 같아요. 이 앞에도 다 절이 아니었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제 그 뭐 숭류 억불 정책이 되면서 절들이 많이 좀 이렇게 파손도 되고 그리고 저 앞에 들도 병밭들입니다. 넓을 병자 써가지고 병밭들인데 그 여기는 보면은 이제 원래 그 철불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불교가 탄압되면서 이게 그 땅에 묻어갖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 1860년도 정도에 그 정진수란 분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차갑다고 날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여기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갖고 그 가보니까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모셨더니만 이분이 8대 독자인데 나중에 아들 4명을 놓고 살림도 아주 잘 살았다고. 그래 아마 공을 쌓으니까 그럼 뭐 자기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요 문 지금 이쪽 문 열려 있거든요. 요 들어가셔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이거 뭐 절하실 분들 절도 하시고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만나서 우리 황구성으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 예, 저쪽으로 들어가면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지금. 건물 2개 설명하고, 아예 황구서원으로 가서 같이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충리당이라고 있는데, 이 건물은 아까 인고서원 입향조 처음 만드신 정호래 선생하고 그 아들 정의번, 예, 그 두 부자를 기리기 위해 갖고 여기다 건립한 거고요. 교화 정하준 선생을 이제 추모하기 위해 가지고 오신 게 여기 황고정사입니다. 이 건물들이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오시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오른쪽부터는 여기 뭐 황구세덕사 있는 건물들하고 황구성원하고는 다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1592년도에 4월 4일 날 부산에 이제 그 왜군들이 침범해가지고 부산을 함락시키고, 근데 얼마 전에 혼자서 이제 동래읍성 이렇게 이제 답사를 갔다 왔었는데, 그 넓은데 그렇게 치열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면 못 찌르고 영천에 왔을 때가 4월 12일입니다. 8일 만에 부산에서 영천까지 영천성을 함락을 했거든요. 그래 얼마 전에 보면은 이제 조선통일사 옛길 걷기라고 그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4년 만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영천에 왔다가 부산에 동네 도착하는데 7일이 걸려요. 지금처럼 길이 이렇게 잘 닦여져 있고 한데도 하루에 뭐 30km, 40km씩 걸어갖고 7일 걸리는 길을 이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놈들이 8일 만에 영천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래 얼마나 물론 그 사람들 잠도 안 자고 밤에도 달렸을 수도 있는데 그 영천성이 이제 4월 12일 날 함락되고 난 다음에 7월 16일부터 7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그때 한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영천성을 전국에서 최초로 뺐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 남아 있었는데 우리 뭐 권웅수 장군 총대장으로 해가지고 뭐 정대임 장군 뭐 정세하 장군 하여튼 이런 분들이 그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전국 최초로 뺏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주를 뺏으러 가요. 경주도 전투가 4번이나 있었거든요. 뺏길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4차 전투 때 영천에서 이제 그걸로 지원을 갑니다. 근데 정말 치열했거든요. 서천 전투라 그래갖고 죽기도 많이 죽고 근데 이제 영천에서 가가 보니까 막 전부 다 정신이 없잖아 그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 아들 입장에서는 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고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지 모르겠다 구출하러 가야 된다고 그 3번이나 방음막을 뚫고 들어갔다 나왔더니 4번째 또 안 보이시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죠. 옥수한테 너는 자식이 부모를 구해야 되니까 근데 너는 자식 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노준 그 임금과 신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그 종하고 주인은 일체니까 그 주인님이 가면 나도 따라가겠다고 그런 거래요. 그래 아까 간단하게 말씀 축구를 못 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집안에는 보니까 무명청 같은 걸로 다 옷에 안에 표시를 해가지고 내가 죽거든 그거 보고 내 시체인 줄 그렇게 찾은 집안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정의원공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시체를 찾을 길이 없으니까 워낙에 시체가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혼을 해오는데 뭐 옷까지 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묘를 만들었는 게 하여튼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후사가 없으니까 아까 그러니까 정월의 선생 4번째 아들 정수번의 이제 4번째 아들의 둘째를 양자로 들여가지고 하여튼 이 맥을 계속 잇게 되거든요. 그래 정월 선생이 나중에 이제 거기 할아버지하고 이제 물론 양자 같던 아버지 원래는 큰 아버지지 그죠. 두 분을 나라에다가 계속 상소를 올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정렬을 받아갖고 정렬문하고 정렬가게 있는데 그 이렇게 받아 이번에 해남 현감을 갔는데 이제 부친이 외놈들 손에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외놈들 물건은 아예 사용을 안 했대요. 아마 그런 뭐 충효에 하여튼 빛나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처음에는 황구세덕사라고 사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양을 하고 있다가 2016년도 11월 달에 저 황구서원이라고 이제 서원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승원이라 했습니다. 이제 원래는 서원이 아니었는데 서원으로 승격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아주 엄격했을 수가 있는데 그래 여기도 역시 1868년도에 그 흥선대원군이 서원 회절시킬 때 전국에 47개만 남겨놓고 다 회절시켰잖아 그죠. 그때 당시에 무너뜨렸다가 새로 조금씩 해가지고 했다가 지금 이제 서원까지 이렇게 구석을 갖춰놨습니다. 돌아가지고 서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고서원이랑 아마 되게 많이 닮았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인고서원도 그 영일정씨 뭐 포원 정몽주 스님 모시고 있는 서원이고 여기도 뭐 정몽주 스님보다는 좀 아래지만은 하여튼 우리 뭐 정세하 장군하고 우리 정의원공 같이 모시고 있는 서원인데 보면 서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서원이 저기 뭐야 한때 되게 많았습니다. 한 2000개 정도 전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고종 아버지잖아요. 이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전국의 서원을 47개 남겨놓고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유교 사회인데 유생들 반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막 머리 풀어 헤치고 대궐 앞에 가가지고 뭐 엎드려갖고 상소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뭐 같이 죽겠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흥선대원군 했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자가 살아서 다시 태어나도 돌아와도 나는 서원은 다 때려 없앨 거라고. 그래 그만큼 했는데는 이제 서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 서원에 있으면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군대를 안 갑니다. 엄청나게 크잖아요. 뭐 군력 비리도 참 많은데 그리고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온 사람들은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이 있고 그게 또 이제 정상적인 것 같으면 괜찮은데 또 좀 가라 그러잖아, 그죠? 막 서류만 해가지고 여기 입학 안 하고도 입학했는 거 차면서 이래 빠져나오고 저래 빠져나오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양반들이죠. 뭐 평민이나 서민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었는데 그래 그 강력한 양반들의 반대를 다 물리치고도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47개 남겨놓고 다 없앴거든요. 그때 없어지는 서원이 인구서원도 그때 없어졌습니다. 그 1871년도에 3년 동안에 끌다가 마지막에 이제 없어질 때 인구서원이 없어져가지고 2019년도에 왜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한국의 서원 9개가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유네스코는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뭐 한 30조 들여가지고 공자님을 딱 모셨다 그래가지고 유네스코에 절대로 등재 안 시켜줍니다. 거기는 원형 보존, 그 처음에 물론 기본 자체가 훌륭해야 되지만은 처음에 건립했을 당시에 그 원형이 잘 보존되는 것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등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구소원은 못 들어갔는데 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뭐 다른 거 찾다 보니까 우리 개성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구소원 대신에 나 살아남은 서원이 하나 있었죠. 포원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서원 중에서 그게 이제 개성에 있는 숭양서원입니다. 지금 개성에 숭양서원이 있거든요. 그게 남고 영천에 인구서원이 없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생긴 서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나마도 다행인 게 2012년도에 개성에 있는 숭양서원이 개성 역사문화지구로 일괄 지정돼 갖고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는 제가 좀 그나마 이렇게 좀 덜 섭섭하더라고요. 아, 역시 포원 선생님 모신 서원이 그래도 남아 있구나. 이제 이런 서원이 있었고. 근데 서원은 사립학교잖아요. 이제 공립학교는 향교. 우리 영천에도 영천향교가 있고 신령향교가 있는데 향교가 공립학교 역할을 했었고 이 서원들은 사립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학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게 사액서원입니다. 그래서 액자를 이제 이 이름 있잖아요. 그죠? 황구서원이라는 이름 이런 걸 써가지고 나라에서 훌륭한 분 모신 서원에다가 이걸 내려주세요. 그 액자를 내려주다 그래갖고 사액서원 그러는데 근데 액자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책 아주 귀했잖아요. 옛날에. 요새는 책이 막 너무 흔하고 그렇지만은 그 책도 주시고 또 땅. 지금도 인구서원에 한 2만 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빌려주고 뭐 세도 받고 또 후손들이 짓기도 하고 그 저기 사실 인구서원 성역과 사업할 때도 그 지금 충녕문화수련원하고 윤물관 그 전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분들 내보내고 그걸 지었는데 그 땅 자체가 인구서원 땅이었거든요. 인구소원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뭐 건물비하고 이주비 주고 이렇게 이제 지었었는데 그런 땅이 있고 또 이제 이 인근에 큰 절들에서 1년 동안 농사 지어 가지고 거기를 뭐 일정액을 인구소원에 바쳐야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절이 어디냐 그러면은 김천직지사 아시죠? 아주 큰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지요. 8교구 본사입니까? 여기가 10교구, 동화사가 9교구, 그 8교구 본사네요. 김천 직지사에서 보내고, 구미에 있는 인각사, 이런 스님이 상국육사 저수란 인각사에서도 보내고, 운부암이 옛날에는 운부사였습니다. 거기서도 보내고, 하양에 있는 환성사, 그런 데서도 딱 뭐 하여튼 10가마에 나면 3가마에는 인구소원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위세가 좋았습니까? 그만큼 훌륭한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소원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받은 사익소원입니다. 영주인의 소수소원이 첫 번째고 인구소원이 두 번째 소원입니다. 그래 아주 진짜 이렇게 좀 자부심을 느껴도 되실 것 같고요. 그 소원은 딱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하는 기능. 오늘 공부하는 장소에서 이따가 여기 뭐 간식하고 식사를 간단하게 할 건데 아까 문중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부를 할 건데 보면은 이제 여기가 교실입니다. 흥인당이지요. 인구서원에는 흥문당인데 인구서원을 돈 따서 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교실이고
극복실은 오른쪽에 있는 건 교장실, 그 왼쪽에 있는 경서실은 교무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동제라 그럽니다. 동쪽에 있다고 동제인데 사현제인가요? 요새는 글씨가 안 보이는데, 요 사현제는 기숙사 중에서도 상급생들 귀가하는 곳이고, 여기는 서재입니다. 서쪽에 있다고. 일신제 맞나요? 하여튼 일신제는 하급생들. 그러니까 향교에는 양반하고 평민자제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도 공부할 수가 있었는데, 서원에는 평민자제들 허락이 안 돼요. 양반들밖에 못 들어옵니다. 여기는. 예. 그 뒤에는 이제 아마 충요사라고 지금 현방 붙여놨을 것 같아요. 충하고 효에 뛰어나시다고 그 충요사라는 사당을 같이 건립해 갖고 1년에 아마 봄 가을로 2번 정도 향사를 지냅니다. 그때는 이제 오셔갖고 뭐 전사청도 있고 그러는데, 그는 제기 보관하는 데고, 그러면 고직사 이런 데서 이제 같이 하루 주무시면서 제사 준비도 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상들 잘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하여튼 여기는 볼 게 제법 많을 것 같은데, 그 뒤로 가면 세덕사까지도 연결됐을 것 같아요. 저번에 왔을 때는 뒤로 가서 봤었거든요. 오늘 좀 많이 간단했는데, 사실 드릴 말씀도 많고, 근데 날씨도 이제 더워지는데, 정말 말 많이 하면 나중에 앞에서는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갖고는 막 말 너무 한다고 또 욕하실 것 같아 갖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근데 10월 달인가 그때 보면 이제 제 강의가 하나 잡혀가 있는데, 그때 영천의 전통마을 작년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 그때 이제 2시간짜리니까 그때 이렇게 좀 자세한 말씀 더 드리면 될 것 같고, 아마 다음에는 제가 이제 7월달인가 8월달인가 하여튼 거기 우치산 그 팔공산이 곧 조만간에 이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거든요. 지금 다 이제 일치가 돼갖고 아마 승격되고 난 이후에 우리 수도사 그쪽에 아마 답사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남은 거는 이제 그 답사랑 영천의 전통마을 강의랑 그렇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조금 아쉽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즐거운 기분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